이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도 원래 떨어졌어야 될 거를 인위적으로 지금 떨어지지 않게 막아 누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번 제대로 터져갖고 그동안 안 떨어졌던 것까지 다 감안해서 확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에코프로의 무시무시한 성장세와 주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가장 성장세가 빠른 종목이에요. 2차전지 이제 모든 주식들 중에서 보시면 매출 성장률이 21년에 77%, 22년에 275%, 23년에 컨센서스 기준으로 45%거든요. 저 컨센서스 훨씬 뛰어넘을 겁니다. 저거는 제가 보면은 대략 한 100% 정도는 갈 것 같거든요. 실적 추정치는 되게 이제 과소평가되어 있는 거고 일단 이제 느낌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분기 실적 성장률을 보시면 분기에 지금 매출 성장률이 30%, 81%, 32%, 28%예요. 이게 매해 30%만 성장해도 대단한 고성장 정도거든요. 분기에 30%씩 성장하잖아요. 심지어는 81% 성장한 분기도 있잖아요. 저거는 미친 성장입니다. 진짜 어마무시한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러면서 이게 영업이익률이 21년에 5.7% 하다가 22년에 10.9, 그 다음에 23년에 11.6이에요. 이게 이제 주가는 사실은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이 더 크게 이제 좌우를 하는데 영업이익 성장률이 22년에 613%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21년 12월 말에 11만 4천 하던 게 22년 12월 말에는 10만 3천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613% 영업이익 증가할 동안에 하나도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졌다는 얘기야. 말이 됩니까? 이걸 모르니까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왜 모르냐고.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여의도 증권사에서 이런 걸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증권사에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카바를 잘 안 했어요. 지주사라고. 2차전지 애들은 지주사 시키니까 지주 네가 해라. 지주사들은 나는 대기업 지주만 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떠 있었다니까요. 저거를 발굴한 게 배터리 아저씨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10.3,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지금 57만 9천 원이 된 건데, 이거 지금 주말에 하고 그 다음부터 77만 원 돼갖고, 올라갔고, 이거 금요일 날 제가 작성했을 때 57만 9천 원이었거든요. 주가가 2021년 12월 대비해서는 462%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5배 정도 오른 거잖아요, 주가가. 주가는. 예. 근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21년 대비 23년이 11배가 지금 증가한 거거든요. 860 하다가 9,483이니까. 그러면 영업이익이 11배 오를 동안에 주가는 5배밖에 안 올랐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를 여지가 있는 거고. 더 오를 여지가 있는 거를 어제 월화 이틀 동안에 보여준 거 아닙니까?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되면은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11배 오를 동안 주가가 11배 오른 겁니다. 그 다음 거기서 추가로 더 오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실적 추정치보다 더한 실적을 내줘야 돼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매출액 기준에서 보면은, 이번에 에코프로가 2조 얼마 나왔죠? 에코프로가 매출이 2조 589억. 네. 예, 2조 589억에 1,800만 원.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얼마 나왔죠? 영업이익 1,800억 정도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1, 4분기는 에코프로도 사실 좀 부진한 거예요. 이제 상승 추세에 비해 갖고는. 그래서 2, 4분기에 들어갔고 이 실적이 더 서프라이즈하게 더 많이 늘어나는 형태로 저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9,483억이 아니고 1조 2천억이나 이런 형태로 이제 연말에 기록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게 10만 원이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더 올라서 150만 원, 200만 원도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컨센서스에 만약에 좀 미달하는 형태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최종 결정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주가가 지금 100만 원 갔다가 뭐 70이든 50이든 그렇게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예. 그래서 결국은 주가는 결국 기업 이익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익 함수이기 때문에 기업이익을 내가 얼마나 잘 추정할 수 있느냐, 미래의 기업, 이 회사의 미래의 기업이익이 어느 만큼 되느냐 하는 거를 판단하는 게 투자의 첫걸음이고요. 그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딴 거 공부하실 게 아니고 자꾸 이제 뭐 FRB의 금리가 어떠고 저쩌고 차트 줄 긋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차트 줄 백날 꺼보십시오. 그걸로 돈 되나. 그렇게 해서 돈 됐으면
돈 못 번 사람 아무도 없지.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기업이익이 11배월 동안에 주가가 5밖에 안 올랐다면 그것은 거품이 아닙니다. 예. 이 얘기를 타이거 자산운용 쪽에 내가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배터리 아저씨입니다. 2차전지 주식 투자에서 크게 수익을 지금 거두고 계신 분들은 그 수익을 지키는 방법, 2차전지 투자를 계속 망설였던 분들한테는 2차전지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한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2차전지 주식 전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배터리 IC 종목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주식의 가치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제가 알차게 준비해 놨으니까 99,000원이 전혀 아깝지 않게 그 돈의 10배, 100배 되는 거를 가져가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시면 이익은 제자리에 있는데 주가만 올랐으면 그거는 거품입니다. 이게 거품이라는 얘기입니다. 보시듯이 이게 이제 2020년에 1조 2천억 영업이익 하다가 22년에 1조 3천억이니까 는 게 없어요. 올해 이제 이게 예상 추정치가 1조 4,465억으로 돼 있는데 저는 작년 영업이익 예산 못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네이버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주가가 예.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보면 20년 12월 달 비해 갖고 한 10만 원, 14만 원 뭐 이렇게 하던 주식 주가가 46만 5천 원이니까 4배 오른 거잖아요. 4배 올랐는데 그 4배 오른 기간 동안에 영업이익은 달랑 10%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가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거기서 반토막 난 거예요. 그렇구나. 앞으로의 네이버의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작년에 줄었거든요. 1조 3,255억 하다가 1조 3,047억을 했으니까 준 거잖아요. 올해 추가적으로 더 준다면 여기서 다시 반토막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실적 컨센서스에서 나와 있듯이 1조 4,465억으로 그러면 한 10% 정도 증가하는 거잖아요. 증가세로 이제 돌아선다고 하면 그러면은 대략 이 가격 정도에서 좀 머무를 수 있는 이제 그 정도로 보셔야 돼요. 그 판단을 최종적으로 본인이 하셔야 되고,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사에서 내가 알고 공부해야죠.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이버는 올해 실적 줄 겁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는 사실은 제일 메인 이 사업이 광고 사업이에요. 광고가 특히 이제 인터넷 쪽 광고는 계속해서 지금 축소되고 있는 거거든요. 인터넷 광고를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광고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큰 몫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른바 벤처 회사들입니다. 신생 벤처 회사들. 근데 그런 쪽이 지금 벤처 시장 자체가 싸늘하게 지금 식어갖고 광고가 안 나와요. 이거 줄지 어떻게 건들겠습니까? 심각한 위기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은 직원을 자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아침에 팬케이크 구워주던 거를 안 구워줍니다. 네. 그런 식으로 비용 절감을 해서 이게 이제 이익이 떨어지는 부분을 방어를 하거든요. 지금 네이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 모양 그 꼴인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 제가 그때 기사 보니까 지금 이 판국에 주주들은 지금 3분의 1토막 나갖고 피눈물 철철 흘리고 있는 판국에 그 직원들 회식비 5만 원으로 이제 1인당 5만 원으로 제한 거니까 이게 뭐 한 짓이냐고 막 불만을 막 터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제정신들입니까, 이 직원들이. 회사에서 이 직원들 교육 어떻게 시키고, 직원들 기회가 어떻게 잡길래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주들은 지금 고점에서 물려서 지금 3분의 1토막 나 있는데. 직원들 자기들만 그건 잘 사는 회사지. 그거는 직원들이 좋은 회사지. 주주들한테는 하도 좋은 회사가 아닌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주들은 빨리 주식 팔아야죠. 아니, 이게 상황이 지금 이렇고 이런데, 상황이 이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 IT 쪽에 이제 찬바람이 싱싱 불어갖고 다들 힘든 시국인데, CEO라는 사람이 당장 이제 직원들 불러 모아갖고, 야,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 매자. 우리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처해갖고 주가가 반토막이 나서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우리 주식을 사갖고 우리 믿어줬던 주주님들은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고 계시다. 우리들이 다 같이 거기에 동참해갖고 뭐 임금을 깎지는 못하더라도 설령 이게 뭐 복지 후생비 받고 하던 그런 부분들이라도 좀 줄여갖고 우리가 주주님들한테 우리도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자. 이런 식으로 CEO가 움직여야 되는데 얘들은 아직도 옛날에 그 잘 나가던 시절에 그 버릇을 못 부리고 계속 월급 막 펑펑 주고 복리후생 빵빵하게 해주고 뭐 카카오 같은 데는 가면은 뭐 저기 1,000원 주면은 라면 다 끓여주고 거기다가 단무지까지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주주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 주가는 영업이익이 더 중요한 건가요? 영업이익이 매출보다? 제일 중요한 거죠. 아, 그 매출은 늘었는데도 그러니까 안 되는 거군요. EPS가 이제 단기 순이익이 사실은 이제 주주들한테 돌아오는 몫이에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 단이 제일 사실 중요하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단기 순이익 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일회성 비용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뭐랄까 기업의 이제 미래 이익 창출 능력을 보는 데는 조금 좀 노이즈가 이제 많이 끼게 마련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단을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게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제 1조 2천억 하다가 1조 3천억 하고 다시 1조 3천억 0.40신으로 이제 21년 조금 늘었다가 21년에 줄어든 그런 형태잖아요. 단기 순이익은 20년에 8,450억 하다가 21년에 16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와, 갑자기 어떻게 16조가 됐지? 저게 아마 일회성 비용 이익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일본의 그 제트홀딩스 관련해 갖고 특별 이익이 계산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도 관련해 보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유료 강좌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한번 또 넘기시면 이익은 줄었는데 주가가 그대로면 그것도 거품입니다. 예, 요거는 뭐냐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영업이익을 보시면 2020년에 35조 9천억이었고요. 21년이 실적은 피크였어요. 51조 6천억이었고 이게 이제 작년에 43조로 줄었다가 올해는 컨센서스가 11조 4천억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게 안 될 것 같습니다. 1사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제 6천억 나왔잖아요. 곱하 64 하면 64 24잖아요. 2조 4천억. 안 될 것 같아요. 연간 적자 가능성이 제가 봐서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제 실적 추정 자체도 너무 좀 좋게 평가가 되어 있는 거고 좀 과하게 더 나빠질 가능성이 일단 좀 많아 보이고요. 제가 봐서는. 근데 이제 뭐 일단은 이제 저 실적 추정치 기준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영업이익이 51조가 나던 회사가 지금 11조로 거의 뭐 4분의 1토막 이렇게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주가는 크게 떨어진 게 없어요. 그거는 거품이라는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잘 될 수 없는 이유가 이거 보면 확인해요. 21년에 영업이익이 51조 6천 하다가 지금 이제 컨센서스 기준에서 11조 5천억으로 마이너스 78%가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는 9만 6천 하는 주가가 6만 5천 하고 있으니까 32%밖에 안 떨어졌단 말입니다. 무서워. 예. 30% 더 떨어져야 되네요. 예. 40%. 예.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실은 더 떨어졌어야 마땅한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롱숏 펀드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한국의 증시를 지 맘대로 이제 놀이터 삼아갖고 지들이 좋게 생각하는 건 사놓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애널리스트들이나 증권 방송 같은 애들 통해갖고 막 좋다고 얘기하게끔 나발을 막 불어갖고 그래서 이제 주가를 유지를 시키고 올리고 오히려 나쁜 데도 올리고 반면에 자기들이 이제 안 갖고 있거나 공매도 친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나 여의도의 이제 증권 방송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막 안 좋은 얘기하고 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형태로 쉽게 돈을 벌다가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 달,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 정도에 여의도 기관들이 공통된 포지션이 반도체롱 2차전지 숏이었어요. 2차전지 숏은 지금 터지고 있고, 롱은 지금 건건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지금 유지가 되는 거예요. 더 떨어졌어야 돼요, 사실은. 걔들이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여러 가지 각종 활동들, 실제로 이제 직접 주식을 사서 부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나 그다음에 이제 증권 전문가를 통해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금 나빠지고 있지만 갈 때까지 간 거 아니냐. 이제 하반기는 반드시 좋아질 거야. 이런 형태의 이제 좀 이제 장밋빛 환상 같은 걸 안 심어줬으면 주가 자체가 지금 65,000원 주가가 유지되기 어려운 주가입니다, 사실은. 더 떨어졌어야 마땅하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게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수의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2차전지 주식 특히 에코프로 BM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롱숏 펀드의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못 오르고 억눌려 있던 것들이 올해 갑자기 제대로 임자를 만나갖고 제대로 시세를 분출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도 원래 떨어졌어야 될 거를 인위적으로 지금 떨어지지 않게 막아 누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번 제대로 터져갖고 그동안 안 떨어졌던 것까지 다 감안해서 확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 같으면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지금에도 빨리 파셔갖고 배터리 셔도 종목 넘으시면 좋을 겁니다. 신상이 좋을 겁니다. 예. 그러면 궁금한 게 만약 반도체를 팔았어요. 예. 지금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엄청 갖고 계시잖아요. 국민적으로. 예. 제가 그거를 1년 전부터 네카삼은 팔아서 2차전지 사라. 이거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갖고 있는 주식은 절대 못 오르는 게 주식시장의 철칙이에요. 지금 이제 이제 몰지카카 하신 분들, 이제 좀 알만한 사람들이 나왔고, 근엄하게 지금 다들 2차전지 얘기를 하고, 에코프로 BM 얘기를 하고 하니까 지금이 고점이다, 고점 징후다. 이제 앞으로 못 오를 거다. 네. 다 왔다. 빨리 파셔야 된다. 하고 걱정해 준 척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걱정해 준 척 하면서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이 일단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람들이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에코프로 BM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삼성전자 주주가 600만 명이고요. 카카오 주주가 200만 명이고요. 에코프로 BM 주주는 20만 명이에요. 그래요? 그럼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막 떠들고 하니까 맨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막 증권방송 얘기하고 하니까 다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다들. 다들 안 갖고 있고, 이거 좀 사야 되나 말야 되나, 배 아프네, 막 이런 그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은 사실 많은 거거든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때는 다들 이제 사야 되나 말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는 먼저 지른 놈이 장땡이다. 질러라. 그때도 엄청나게 무서워하면서 지르신 거잖아요. 지르고 싶으면 수익도 대박 난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런 겁니다, 주식이. 아까 그 타이거 자산운용 그 건도 보면, 이제 그 고객 레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일시적으로는 이 에코프로 BM한테 완창당해갖고, 지금 수익률이 안 좋지만, 앞으로는 많이 할 거다. 이거는 광란이기 때문에 계속 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망하든지, 아니면은 개심하든지, 해야 이 상승장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카카오 주주들이 600만 명, 200만 명에서 나중에 60만 명, 20만 명이 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주주들이 2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될 때까지 이 네카삼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에코프로 BM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 흐름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원래 그런 겁니다. 삼성전자가 처음부터 600만 주주였던 게 아니에요. 제가 막 다니면서 삼성전자 한번 사보시라고, 삼성전자 진짜 좋은 회사라고. 그게 제가 2000년대 초반에 2002년에서 2005년, 6년 이때까지 제가 계속 그 얘기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5천, 6천 하던 가격이니까 5천, 6천 할 때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많이 올라 주식 어떻게 사냐. 그때는 액분전이 갖고 그때 이제 20만 원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해서 60만 원, 70만 원까지 계속 얘기했었으니까. 그때는 20만 원짜리 주식 잘 없었어요. 다 보통 보면은 이제 몇천 원 하고 몇만 원 하고 할 때니까. 10만 원 넘는 주식을 비싸서 어떻게 사냐고. 이게 계속 사라고 얘기하면은, 그 삼성전자
저번에 네가 얘기했을 때는 40만 원이었는데 지금 45만 원 됐다. 그래서 나 지금 못 사겠다. 그래갖고 신성ENG 사갖고 물리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주변부에 있는 반도체 장비나 그런 걸로 해서 다 물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비빔 그때로 보면 삼성전자인데 제가 막 나와서 얘기하면 그렇구나 해갖고는 딱 살려고 보니까 이게 얼마 전에 뭐 10만 원 하던 게 30만 원 근처고 그다음에 뭐 20만 원 하던 게 지금 70만 원 하니까 손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 이렇게 해갖고 뭐 딴 거 없나 해서 그래서 이상한 거 산다니까요. 이상한 거 사서 물리지 하다가 처음엔 좀 재미 보다가 나중에 그런 것들 물리면은 반토막 막 쉽게 나거든요. 그렇게 물려갖고 또 물리면은 또 손질 못 치잖아요. 우리 또 이제 주식 이상하게 배워갖고 그래서 그 이제 비자발적 장투하고 하면서 나중에 10년 지나갖고 역시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 안 돼 이런 소리 한단 말입니다. 지가 주식이 잘못 골라놓고는. 그렇구나. 삼성전자가 처음부터 600만 원 주주였던 게 아니에요. 제가 막 다니면서 삼성전자 한번 사보시라고. 삼성전자 진짜 좋은 회사라고. 그게 제가 2000년대 초반에 2002년에서 2005년 6년 이때까지 제가 계속 그 얘기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뭐 5천 6천 하던 가격이니까 5천 6천 할 때 그렇게 내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많이 오르는 주식 어떻게 사냐. 그때는 액분전이었고 그때 이제 20만 원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해서 60만 원, 70만 원까지 계속 얘기했었으니까 그때는 20만 원짜리 주식 잘 없었어요. 보통 보면은 이제 몇천 원 하고 몇만 원 하고 할 때니까. 아니, 10만 원 넘는 주식을 비싸 어떻게 사냐고. 이게 계속 사라고 얘기하면은, 삼성전자, 저번에 네가 얘기했을 때는 40만 원이었는데, 지금 45만 원 됐다. 그래서 나 지금 못 사겠다. 그래갖고 신성ENG 사갖고 물리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주변부에 있는 반도체 장비나 그런 걸로 해서 다 물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비빔 그때로 보면 삼성전자인데 제가 막 나와서 얘기하면 그렇구나 해갖고는 딱 살려고 보니까 이게 얼마 전에 뭐 10만 원 하던 게 30만 원 근처고 그다음에 뭐 20만 원 하던 게 지금 70만 원 하니까 손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 이렇게 해갖고 뭐 딴 거 없나 해서 그래서 이상한 거 산다니까요. 이상한 거 사서 물리지 하다가 처음엔 좀 재미 보다가 나중에 그런 것들 물리면은 반토막 막 쉽게 나거든요. 그렇게 물려갖고 또 물리면은 또 손질 못 치잖아요. 우리 또 이제 주식 이상하게 배워갖고 그래서 그 이제 비자발적 장투하고 하면서 나중에 10년 지나갖고 역시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 안 돼 이런 소리 한단 말입니다. 지가 주식이 잘못 골라놓고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워런 버핏이 무조건 싼 거를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비싸더라도 좋은 주식을 사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렇진 않아요. 위대한 주식을 먼저 위대한 주식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위대한 주식을 찾고 그 다음에 그 가격이 좀 적정할 때 너무 좀 과하지 않을 때 그때 사는 겁니다. 적정 가격에 위대한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거는 지금 이제 한국식 가치 투자 뭐 이런 식 얘기하는 애들이 말을 거꾸로 한다고요. 저렴한 가격에 적정한 주식을 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그거는 워렌 버핏이 얘기를 정반대로 자기가 뒤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때를 한국식 워렌 버핏, 한국의 워렌 버핏 이런 식으로 불리고 다니는데도 저 한국의 워렌 버핏 아니에요 라고 얘기 안 하고 그런 얘기 듣고 뭐 그런 것처럼 하고 다니니까 내한테 쌍욕 먹는 거죠. 워렌 버핏처럼 투자는 안 하면서 한국의 워렌 버핏이 불리면 저는 워렌 버핏식으로 투자 안 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워렌 버핏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줄 알잖아요. 워렌 버핏은 소수의 위대한 기업을 집중 투자하는 스타일이에요. 포트폴리오 주식 몇 개 안 되잖아요. 애플, 그죠? 코카콜라 몇 개 안 된다니까. 배터리 IC 투자하는 방식이 워렌 버핏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잘하지도 못하면서 진짜 이상한 거 배워갖고 내가 진짜. 그러면요 이사님 그 에코프로랑요 에코프로 BM은 지금 적당한 가격에 온 거예요. 옛날에는 완전 절대 저평가였고 처음에 좀 얘기할 때 10만 원 얘기할 때 좀 사지. 진짜. 지금도 아직도 저렴합니다, 솔직히. 지금도 저렴합니다. 좀 물린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물린다고 생각하고 사고. 물리면은 좀 더 사야 되니까, 물렸을 때 더 살 거를 남겨두고 사세요. 없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이제 한 100이 있었는데, 저번에 이제 배터리 씨가 그렇게 사라고 얘기해갖고, 뭐 30을 샀든, 50을 샀든, 입부 담가 놓으신 분들은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 남은 거는 그냥 들고 좀 기다려 보시고, 그것도
그 좀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그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계좌에 돈 있는 걸 못 보거든. 그 50% 남겨둔 거를 갖고 딴 거를 또 직접 한단 말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고 8개. 예. 그 안에서 기다리시고 가격이 충분히 떨어져 갖고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볼만 하다. 나는 가격이 올 때까지 꼭 참고 기다리시고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것도 그거 훈련이에요. 자꾸 해서 자꾸 실력을 좀 키울 생각을 해야지. 일단 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도 안 사고 현금 들고 있으신 분들은 일단 물린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십시오. 예, 들어가시고 물리면 더 사고. 네. 올라가면 할 수 없고 뭐 그런 형태로 접근해야 이게 처음에 사지고 시작이 되는 거지. 아니고 계속해서 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2개 사지 말고요. 에코프로 비움 2종목 사지 말고 좀 8개 중에 5개로 사라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비움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20% 사고 나머지 3개는 또 다른 주식들도 다 좋다고요. 그 중에서 좀 덜 오르는 것도 있고 지금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이제 잘 보고 이거 마음에 드네 하는 걸 사시라고요. 좀 그 정도 공부를 좀 해야지. 진짜. 그러니까 너무 날로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또 지난번에 여쭤본 게 이제 만약에 추매를 하신다고 하면 뭘 사시겠냐고 했는데 예. LG화학도 그동안 또 오늘인가요? 어젠가 엄청 올랐어요 또. 어제 이제 서정덕 TV 방송했거든요. 네. 예. 얘기 안 하고 사면 또 이제 지가 사놓고 얘기해서 올린다. 이런 소리도 하니까. 사신다고 하셨어요? 예. 어제 저녁 방송에서 제가 이제 LG화학 우선주 1,000만원, LG엔솔 400만원, 에코프로비엠 400만원 추가로 더 사겠다. 그 얘기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하고 오늘 아침에 샀습니다. 그랬어요? 예. 오늘 거의 뭐 10%, 20%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비싸게 샀어요. 비싸게 샀다고 또 이제 지가 얘기해놓고 저렇게 올라가서 LG화학 우선주가 아침에 시작할 때 아침에 또 쓰시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새끼 좀 미쳤나? 내가 진짜. 근데 이제 그거를 또 보면 그 당일날 또 고점에 사고 또 물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내 욕할 거잖아.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비싼 가격에 사려고 노력했어요. 1,000만원은. 1,000만원이니까. 어차피 딴 데서 많이 벌고 있으니까 뭐 그거를 하루치를 조금 비싸게 주고 싸게 주는 그게 관계없어요. 사실 길게 보면. 내가 제일 좀 비싸게 살려고 노력해갖고 40만원 샀어요. 38만원이 끝났더만. 오늘 당장 내가 사자마자 4.5% 손해를 받고. 그 다음에 LG엔솔은 제가 60만 샀거든요. 그것도 조금 올랐을 때 내가 샀는데 아침에 그건 또 그 이후 더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한 10,000원 좀 남겼고 오늘 사서 에코프로비엠도 제가 30만 샀어요. 28만 오늘 5천 6천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지금 마이너스 좀 났고 오늘 산 가격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LG화학 사신 거예요? 예. LG화학 우선주를 사신 1,000만 사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비엠 LG엔솔을 샀죠. 사실은 이제 LG엔솔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이제 산업에서 이제 좀 그걸 봤을 때 2차 산업을 봤을 때 글로벌 탑 2개 회사예요. 이제 배터리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 진짜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에서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가 아마 ASML을 많이 아실 텐데, 사실은 ASML보다는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는 회사가 훨씬 더 큰 회사입니다. 더 좋은 회사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회사가 에코프로 BM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두 주식은 이제 주가에 무관하게 기본 깔고 와야 되는 거니까, 원래 제가 그 주식들이 2개가 다 600씩은 있었어요. 근데 1,000만 채워야지. 600은 너무 좀 쫓아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400씩 더 사서 원금 기준에서 1,000만 채운 거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우선주는 괜찮을 것 같아요. LG화학을 사실 살려고 했었는데, 누가 이제 댓글에 LG화학 우선주가 더 좋다고, 거기 이제 괴류익하고 50% 넘어간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LG화학 우선주 사면 배당도 많이 짭짤하고 더 괜찮겠다 싶어갖고 사실 LG화학 우선주 샀습니다. 근데 얘기 안 하고 살 거야. 좀, 사면 더 싸게 샀을 텐데. 생각은 지난주 금요일에 했었는데. 그래도 그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에코프로랑 거의 지금 관심에 가장 그 많은 종목인데요. 그래도 이 가격에 사셨다는 게 딱 몸소 보여주신 것 같아가지고. 계산해보면 안 비싸다니? 안 비싼 거죠. 그게 뭐가 안 비싸요? 안 비싸요.
지금 이제 대략 보면은 원래 27년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71만 톤 캐파를 완성하기로 했었는데 1년 땡긴 됩니다. 26년에 71만 톤 캐파를 완성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71만 톤이면은 이제 만 톤당 7천억이니까 71만 톤이면은 대략 한 50조 원 정도가 돼요. 50조 원에 이제 뭐 한 10% 잡으면 영업이 5조고. 그럼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한 20% 정도 이제 세금 내고 그러면 4조 정도 되잖아요. 지금 시총 얼마더라? 한 30조 되나? 지금보다 4배 가야 되네요. 프로비엠이 지금 올해 제가 추정은 대략 한 8천억 정도 보고 있는 거고요. 26년에 그러니까 이익이 순이익 기준에서 5배가 늘린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대략 5배 정도 올라가겠네. 26년까지 가면. 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쉬운 겁니다. 이 정도 가격에서 한 5배 더 가는 건데. 다시 더 되죠 뭐. 어차피 너 2배는 먹어놨고 아직 3배 먹었구나. 200% 수익 나 있고 뭐 추가로 더 사서 이제 남은 거는 또 500% 먹으면 되니까. 그럼 이거는 비싸도 한다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지금. 저카다 돌아가십니다 진짜. 점점 사람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런 거구나. 밸류에이션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고 니들 말 들어갖고 해갖고 성과가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여의도 기관들이. 여의도 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불신하기 시작했고 그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래서 당신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당신들 말 잘 안 믿어요. 제가 얘기한 거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런가 나도 한번 계산해봐야지. 빠따야 씨는 좀 보면은 조금 낙관적인 편향이 있는 것 같아. 실제로 인정합니다. 제가 좀 낙관적인 편입니다. 다른 사람들 빼갖고는. 그래서 양념이 좀 있어요. 양념 좀 걷어내세요. 양념 걷어내서 보면 5배는 안 돼. 한 3배 반이나 4배 정도 될 거야. 이렇게 해갖고 3배만 내도 괜찮지. 좋은 거죠. 예. 많이 걷어내면 내다 보면 한 2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2배는 좀 까리한데. 그러면 좀 망설일 수 있는 거고.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그 판단은 각자가 하시면 되는 거니까. 원래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실적을 추정해보고 그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PR이 얼마가 되고 그러면 그 PR에 대해서 내가 그때 되면 어느 정도 가격이 되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하는 그게 바로 투자예요. 이게 원래 투자거든요. 그동안 여의도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던 기관들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막 했던 거는 그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의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투자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 가르쳤고 그래서 그동안 여의도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편향돼 있고 왜곡돼 있던 겁니다. 네. 그 이사님께서 과거에 반도체 애널리스트도 하셨었잖아요. 반도체 장비 쪽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 원래로 좀 턴어라운드 하기까지는 원상태로 그 고점까지 거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걸리죠. 보통 보면은 이제 4년 사이클이거든요. 네. 반도체는 21년에 고점을 찍었으니까 다시 고점이 오려면 25년인데 저는 거기서 1, 2년 더 늦춰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6, 27년. 왜냐하면은 이제 21년도에 거품이 있었어요. 코로나 버블. 코로나 버블 때 이제 네이버 기억나시겠지만 언택트가 유행이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벤처 기업들이 이제 어마무시하게 펀딩해갖고 어마무시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걔들 돈 받아와서 뭐 했겠습니까? 이제 각종 이제 뭐 IT 쪽으로 투자를 했을 거고 거기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서 앞으로 계속 이게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거니 하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열심히 설비 투자를 계획을 잡아서 집행하고 있었는데 곧 코로나가 끝나버리고 그 코로나 버블이 꺼지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막 펀딩해갖고 활발하게 돌아갔었던 그 벤처 기업들이 지금 다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메타나 애플, 아마존, 구글 이런 쪽 사람들도 다 직원을 잘라내고 있는 상태니까 근데 뭐 반도체가 팔리겠습니까? 당연히 안 팔리겠지. 근데 뭐 하반기 가면 재고가 금방 해결될 거서 회복에 들어선다 이런 얘기가 막 방송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빨리 파십시오. 거짓말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갑자기 어떻게 재고가 다 없어집니까? 누구 사줘야 없어지죠. 네. 그렇잖아요.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수요가 생기겠습니까? 수요 생길 데 없어요. 지금 휴대폰을 바꾸고 있습니까? 노트북을 바꿀 겁니까? 챗 GPT 그거 안 되는 거 많잖아요. 지금 드러났잖아요. 물어보면 이상한 소리 한다니까. 없어요. 희망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98년 이후에 처음으로 인위적인 감산을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원래 감산 안 해요, 삼성전자는. 98년에 감산하고 지금 25년 만에 감산하는 겁니다. 4반세기 만에. 98년도에 삼성전자 주가가
5분의 1토막 냈었습니다. 지금 얼마 빠졌죠? 32% 빠졌어요. 제정신입니까, 지금? 갑자기 삼성전자 자체가 감산한다고 하니까 예. 내부 실적을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예. 기업 자체가. 예. 그 말이 확 와닿네요. 예. 왜 감산을 할까? 예. 원래 반도체 라인은 감산이 없는 라인입니다. 거기 한번 지금 이게 설비 투자가 금액이 계속 커져갖고 지금 뭐 거의 라인에 뭐 그 조 단위로 들어가거든요. 뭐 5조, 6조 이렇게 투자가 되거든요. 5조씩 투자했는데 그걸 세운다고요? 그럼 뭐 감가상각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지금 1사분기에 지금 이제 삼성이 6천억이잖아요. 흑자 6천억 났잖아요. 2사분기 공장 세운다는 거잖아요. 공장 세우면 잘 팔려갖고 2사분기 디램 가격이 올라가도 감가상각비 부담 때문에 적자가 조 단위로 나게 돼 있어요. 2사분기 삼성전자 실적은. 예. 이거는 명확한 거거든요. 근데 뭔 돈을 합니까? 아까 그 모건 스탠리 예. 공매도 리포트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있고 도덕적으로는 문제 있죠. 양쪽 다 그래요? 문제 있습니다. 여기 요거죠. 뉴스토마토에서 이제 보도한 에코프로비의 매도 외치 모건 스탠리가 공매도 대량 잔고를 갖고 있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밸류에이션 툴이 있어요. 에코프로비엠을 지금 가도하고 LNF는 이제 이 뭐랄까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실적 추정으로 딱 해갖고 보면 이거는 빤한 거니까 툴이 있는 거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뒤에 뭔가가 있다는 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의심을 딱 저렇게 이제 발각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일단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세 조정 행위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증권거래법상에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 상품의 매매를 할 때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가 시세 조정 행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이게 지금 보면 여기 나와서 이제 하는 요런 얘기들이 자기들이 공매도를 쳤고 그러면서 그 공매도가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정보 시장 참가자들의 판단을 옳게 하는 정보를 리포트로 써갖고 지금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딱 걸리는 거죠. 시세 조정 행위로 딱 걸리는 거고, 이 시세 조정 행위의 위반 시 이제 그 제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는 거고 벌금액을 상정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상한액을 5억을 한다는 거고 만약에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징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서 가중하는데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되게 엄벌하는 이게 이제 이 재량의 그러니까 형량으로 보면 이게 되게 심각한 범죄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잡아요? 잡아야죠. 당연히 잡아야죠. 잡으라고 각종 청원도 하고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서 이제 저거 조사해라. 이제 민원도 넣고 뭐 금감원 민원도 넣고 저 감사원 민원도 넣고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도 넣고 이제 그 지역구 동네에 있는 지역구 그 국회의원 사무실도 찾아가서 얘기하시고 해갖고 처벌받게끔 해야죠. 조사하게끔 해야죠. 그런 거예요. 저게 이제 이 법리에 있어 갖고는 이제 제일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이게 이제 고의성하고 그다음에 좀 의도성 그다음에 이게 명백하게 허위인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검찰이나 조사 당국에서 밝혀내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얘기하면은 내가 이게 좀 뭐랄까 냉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에 나온 보고서다 이렇게 분명히 발표할 거니까.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시면 제가 이제 이거 뭐 관련된 리포트나 이런 거 보면 그게 명백하게 이 좀 틀어갖고 좀 이제 과한 과정이나 누가 봐도 명백하게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이런 판단이 들어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게 이제 법정에서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건들을 제가 다 찾아낼 수 있거든요.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검찰이나 이제 그 조사 당국의 역량에 사실 달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이제 남부지검 같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이제 증권 쪽에 이 선진화, 이제 투명성 이런 걸 위해서 사실 상당히 좀 중요했던 조직이고요. 그게 이제 지난 정부 때 그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남부지검 그 이제 금융적인 조사국 이런 쪽이 그 없어지고는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 증권 애들은 이제 신난 거죠. 경찰이 들여다봐서는 이거를 입증 못해요. 이건 되게 전문적인 거라고. 예. 근데 이제 지금 정권이 바뀌고 다시 이제 남부지검이 아마 저기 복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그 뭐랄까 저기 한 건수를 올리면 이제 그 남부지검의 위상도 올라가거니와 예. 사회 정화를 위해서도 이제 아주 좀 훌륭한 일을 하시는 거니까 한번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돈 벌기가 정말 만만치 않구나. 그러니까요. 이게 주식시장이 사실은 뭐랄까 돈이 걸려있는 이제 곳이라 갖고 원래 이제 제가 증권 시장 있을 때도 이제 저기 뭐 대투 있고 그다음에 매니저 할 때는 저도 3,500억 운영했으니까 되게 크게 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그럴 때도 그랬고 보면은 진짜 이제 뭐 전쟁터긴 하지만 그 정도가 이제 갈수록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그래도 이제 뭐 그 저기 뭐야 주로 이제 그래도 이제 검객이면 칼로 싸워야지 이제 칼과 칼로 이제 싸우는 이제 뭐 그런 쪽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막 표창도 날리고 칼에다가 독도 바르고 막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좀 페어 플레이를 사실은 옛날에는 그래도 페어 플레이를 하려고 다들 이제 좀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페어 플레이 같은 거는 다 개나 줘버려. 돈만 벌면 장땡이지. 이런 형태로 지금 많이 좀 바뀌고 타락한 것 같아갖고. 근데 결국은 주식은 누군가 사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사기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는 그 큰 돈은 그쪽에 있잖아요. 그럼 누가 사고 팔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진짜 하도 무식한 사람들이 맨날 보면 이제 이게 매일 시장을 중개하려면 제일 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오늘 종합주가 있을까 30포인트 올랐습니다. 왜 올랐습니까? 외국인이 사서 올랐습니다. 이게 제일 쉽잖아요. 그래서 매매 동향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언제나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은 동일해요. 동일한 수량을 팔면 또 사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가 많이 사서 올랐다, 누가 많이 팔아서 떨어졌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렇죠? 근데 왜 그러면 동일한 수량을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사는데 주가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냐? 그거는 결국 스트롱 필링하고 관계 있습니다. 누가 강한 감정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내가 이 사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게 되면 그러면 조바심이 나고 뭐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관계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잖아요. 반대로 이제 뭐 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이 심각하게 이제 경제 상황이 붕괴되고 가는 과정이면 그러면은 파는 사람 입장이 되게 조급하고 빨리 팔아갖고 현금화 시키고 그렇게 조마조마해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파는 사람 쪽에서 스트롱 필링을 가지고 단가를 낮춰서라도 막 팔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확고하게 그 회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믿음을 이제 끌고 가느냐 하는 뭐 이제 그런 문제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하루 이틀의 등락은 사실은 결정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수급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결정적으로는 주가는 기업 이익의 함수다. 이제 돈 잘 벌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오해하시기 쉬운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기업 이익 실적 발표에서 실적 발표하면 그날 이제 위에서 공매도 애들이 다 때려버려갖고 이제 마이너스로 끝나기 때문에 아침에 떴다가 음수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 하도 많이 겪으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나라는 기업 이익과 관계없어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길게 1, 2년 두고 보면 결국 이익 따라가요.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한 해에 진짜 뭐 이익이 250%, 300% 가까이 늘었는데 주가는 오히려 30%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떨어진 것만큼 딱 떨어졌었다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영업이익이 4분의 1토막 난 애만큼 영업이익이 3배가 올라간 애가 똑같이 30%씩 떨어졌다고요. 이거 불합리하잖아요. 불공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공정한 게 올해 지금 규정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거고
결국은 그 위대한 기업이 주가를 다 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를 훌륭한 기업을 사서 내가 적정한 가격에 샀으면 또 믿고 가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시세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저는 많이 겪어봤거든요. 보통 3개월, 6개월 이렇게 텀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3개월, 6개월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1년도 좀 어렵고요. 2년 동안 반영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얘기합니다. 3년 되면 반영되더라고요. 네. 3년째 반영될 때 첫 해, 둘째 해 반영 안 됐던 거를 다 몰아갖고 반영을 해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이게 3년 동안에 10배 올라갈 주식인데 1년째, 2년째는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오히려 떨어지고 하다가 3년째 10배가 오는 식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투자는 최소 3년이다. 3년 안 하고 있으면 투자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실적 추정하고 해서 이게 제일 좀 뭐랄까 그 모범적인 방법이고 제일 이제 좀 클래식한 방법이잖아요. 클래식한 방법에서 투자를 했는데 내가 실적 추정도 잘했고 그 다음에 회사가 영업성과 내는 것도 내가 수용한 거에 맞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은 나를 계속 애타게 하면서 주가가 전혀 안 오를 수도 있거든요. 3년은 가야 그 결실을 맛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3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냥 대충 막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다 이 30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깊이 있는 얘기를 잘 갖고 있다가 적재적소에 터트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배터리시 오락해갖고 이제 올라온 거 보면 내가 깜짝 놀란다니까요. 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얘기를 했구나. 설렁설렁 그냥 이제 대충 좀 이렇게 좀 웃기면서 얘기하니까 나를 우스운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잘못 본 거야 당신들이. 내가 우스운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이사님 그게 3년 정도를 인내할 수 있어야 되면 예. 그래서 3년의 밸류에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제 경험으로 겪어보니까 한 3년을 들고 가면 다 해결이 되더라. 예. 2년도 약간 부족한 2년 약간 부족해요. 2년 부족해요. 예. 그러면은 약간 2차 전지 산업에 뭐 평균 PER 뭐 이런 게 있나요? 3년을 내다봤을 때 그래도 뭐 20에 들어가야 된다, 30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그거는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PR도 사실은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이제 시장의 분위기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좀 결정되는 부분이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좀 고성장하는 산업의 PR은 한 30배 정도 대충 주면 좀 무난합니다. 네. 이것도 좀 경험칙입니다. 네.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30배의 PR을 받고 쭉 갔던 주식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SM이나 JYP나 그다음에 이제 YG 같은 이제 한국의 이제 엔터 산업들이 대개 보면은 한 30배 전후로 해서 많이 움직였었고요. 이제 그동안 K-팝이 쭉 세계로 호령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통 이제 또 보면은 되게 성장세가 가파르고 해서 이제 기관들이 많이 사서 주가가 막 올라가고 좀 이제 곽강을 받는 그런 주식들이 되게 보면은 25배, 30배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30배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25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한 30배 정도로 보시면은 되게 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 사람들이 전혀 성장주가 아님에도 이제 성장주 이제 카테고리에 넣는 주식이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주식들이 있는데 요게 네이버거든요. 네. 예, 네이버가 지금 보시면 단기 순이익이 지금 1조 정도 이제 그 예상 실적 기준에서 1조 정도거든요. 네. 지금 네이버가 아마 시총이 20만 원 정도. 주가가 20만 원이고 네. 시총으로 32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PR 32배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컨센서스가 아직도 이제 네이버는 고성장 주식이다. 지금은 성장이 살짝 둔화가 됐지만 다시 이제 성장세가 다시 빨라질 거다. 과거 같은 성장세가 이제 영화를 다시 찾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PR을 32배를 지금 이제 실질 컨센서스 기준으로 주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30배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네. 이사님 오늘도 이렇게 너무 유익한 내용들, 뼈 때리는 내용들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있고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 좀 하십시오. 이제 딴 것보다도 좀 쉽게 돈 벌 생각을 좀 버리세요.
보면은 자꾸 뭐 이거 어떠냐 저거 어떠냐 지금 사야 되냐 지금 팔아야 되냐 자꾸 물어보는 댓글들 많이 달리고 하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 네 돈이잖아. 언제까지 나한테 의지해가지고 갈 거냐고. 내가 계속해서 당신들 뒤치다거리 내가 어떻게 해줍니까? 네. 이만큼 해줬으면 진짜 감사해 하고 다음 살 기는 자기들 자꾸 찾아 나서 생각을 해야지. 계속 의존해갖고는 뭐 내가 돈 따박 벌어다 주는 기계도 아니고 좀 그런 식으로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서서히 좀 독립하기 위한 노력, 공부 이런 것 좀 많이 좀 하십시오. 그 이사님 유료 그 강의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한 4월 말 5월 초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 꼭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 나오면은 또 한번 출연해줘가지고 어떤 내용인지도 대충 좀 잡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책 나오셨을 때 목차를 갖고 설명해 주신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차를 갖고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양의 박순혁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카인 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